어제 한동훈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와, 위풍당당하더만요. 취재진과 만나서 일문일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공공선을 추구하며 그동안 살아왔다. 놀고 있네. 아이고. 자, 족쇄자. 아이, 진짜. 자, 어제 그 한동훈은 대단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왜냐, 송영길을 구속시킨 아침이었거든요. 송영길도 구속시켰겠다. 용산 대통령실이 나를 국힘 대표하라고 한다. 어깨뽕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한동훈이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마치 준비한 듯한 멘트를 떠들어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이 지금 자기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예의주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딴소리는 그냥 한지로 흘리고요. 특검법 관련해서 했던 발언, 저는 그게 주목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제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총선 시즌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 상황을 그때그때 브리핑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동훈, 당신도 박영수 특검 때 박영수 특검에 있었잖아. 그리고 이규철 특검보가 날마다 브리핑했었지. 그랬잖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특검 활동하신 거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그때 거부했어야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검사라면은 아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왜 이때 수사합니까? 저기 대선 지나고 나서 합시다. 이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법은요, 4월에 발의가 돼서, 그래서 이제 당시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려져 가지고 12월 28일에 이제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제안했고 동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12월이 오기까지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 다시 합의해서 처리하자 이러면서 이건 빼고 저건 넣자. 저건 빼고 이건 넣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그동안 이 패스트 트랙 타고 12월까지 날아올 때까지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독소 조항? 자, 오늘 근데 조선일보가 말이죠. 아무래도 총선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지울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에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김건희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독소 조항을 지우고 야당아 새 특검법을 내라. 그러면 그때 논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아닙니까? 아니죠.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자, 절충안이랍시고 받지 못할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독소 조항 없애라. 즉 김건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총선 이후에나 김건희 특검 해라. 즉 총선 때 김건희 리스크를 만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김건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다오. 총선 이후에나 하자. 총선 때 김건희 리스크가 그 선거에 이슈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절충안이라고 내놨어요. 야당이 어떻게 봤습니까? 미쳤어요? 또라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절충안의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네가 벌써 국민의힘 대표가 됐냐? 아니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에 있는 국무위원은 또 검찰총장 지휘
권한까지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그걸 따르면 돼. 국회에서 법 만들면 그 법을 따르면 되는 거야. 입법부가 법 만드는데 뭐 네가 뭔데 독소 운운하고 발효 시기를 운운하고 있어? 건방지게. 야, 너 벌써 국민의힘 대표가 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은 12월 28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할 겁니다. 뭐 사실은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되는데 말이죠. 그 한동훈이가 어제 말한 것을 쌩까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동훈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일까? 총선 이후에 하자. 김건희 특검. 그리고 독소 조항을 빼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마나한 이야기. 민주당이 안 받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제안이 될 텐데. 그러나 한동훈은 민주당을 움직일 카드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돈봉투 사건입니다. 한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한 20명 뿐이겠습니까? 검찰이 막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처럼 만들어내서 혹은 돈봉투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즉 검찰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괴롭히면 아마 반란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된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거부할 거란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라 이러는 거 봐서는 거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국회로부터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오면은 거부할 거다. 제일 먼저 얘기했고 한 번도 입장이 안 바뀐 사람이 김용민이란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그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자, 이제 그가 다시 재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은 윤석열이가 반대해도 그 법은 바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한동훈은 지금으로부터 12월 28일까지 열심히 민주당을 털어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란표, 김건희 특검 반대 이런 표가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압박하겠다.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통상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 최소 15명 이상 김건희 특검법 찬성표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돼서 제2요구 과정에서 이것은 입법이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와, 요즘 저 송영길 구속이 바로 이런 꼼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어제 단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야 이것들 정말 김건희 지키려고 발버둥 치네요. 어제 그 한동훈의 워딩 중에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금품수수. 예, 근데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그 금품을 수수했다면은 뭐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몰카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정말 이잡듯이 털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몰카 찍었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지금의 윤석열 정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영웅으로 만들 거 아니야. 금품을 건넨 사람, 그 함정을 판 사람을. 이렇게 한동훈이도 김건희 지키기에 그야말로 팬티를 벗고 달려드는 양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김건희를 지켜야 한다는 쪽과 김건희도 잘못했으면 수사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한동훈 협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동훈 협박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협박이 통하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협박도 통할 거라고 저놈들은 생각할 것이고 캐비넷을 더 알차게 채워 넣을 겁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 한동훈 따위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2월 28일에 의결이 되겠죠. 그때 의결이 되고 윤석열이가 빠꾸 시켜오더라도 반드시 의결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에 한동훈이가 민주당 의원들 앞에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돈 봉투 받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받았다. 이런 분들이 지금 표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대. 그냥 그 상을 얻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바로 그 이튿날 한동훈 탄핵을 의결하든지 뭐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거 분노가 없는 분들 같지도 않아요. 자기 공천을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막 이재명 대표한테 생트집을 잡는 그런 인간들. 없던 분노도 막 생기는 분들이 말이야. 한동훈한테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도 가만히 계셔. 그래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를 한번 해야 한다. 한동훈에게 착 잡힐 일이 없는 그런 참신하고도 정의롭고 반듯한 그런 정치인들이 좀 나설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동훈에게 저당 잡히신 분들, 캐비넷에 그 뭔가 파일이 있는 분들은 좀 이번에 그만 나오세요. 왜 계속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